안녕하세요, 밀떡튜브입니다. 오늘은 한국 대 일본 군사력 비교를 주제로 한 영상입니다. 단순히 전력만 비교를 하는 것이니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광복 이후 최근 몇 년 사이 한일 관계는 역대 최악을 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일본 초계기 위협 사건,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처럼 수십 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일이 연달아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마 현 시점에서 다시 싸우게 되면 우한을 필두로 전국에서 민심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중국이 프로파간다용으로 쓸 가능성이 100%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죽 서서 개줄 순 없으니까요. 이제 국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구인데요. 한국은 5,178만 명, 일본은 1억 2,647만 명입니다. 다음은 GDP인데요. 한국은 1조 7,200억 달러, 일본은 4조 9,700억 달러입니다. 인구와 GDP 모두 일본이 한국의 3배가 좀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그나마 이 수치는 한때 30배까지 차이났던 격차를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후로 성장을 멈춘 사이 한국이 바짝 뒤쫓아 이 정도까지 차이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출 국가인 한국은 수십 년 동안 일본과의 무역에서 큰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한국의 수출 품목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의 제조 장비와 부품 대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일본에서 한국의 수출 핵심 품목인 자동차와 전자제품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니 만년 적자는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나 2019년 7월 갑자기 일본이 반도체의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하면서 무역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물러설 생각 따윈 없어 전면으로 맞섰으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일본 불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현 시점에서 한국은 일본에서 제재했던 주요 핵심 품목을 포함해 대부분 소재를 국산화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한국이 그동안 약점이나 다름없었던 후방산업 육성에서 얼마나 큰 효과를 보는가인데요. 만약 더 이상 수입이 아닌 자급자족할 수 있을 정도로 성공할 경우 그동안의 대일무역 적자가 해결됨과 동시에 한일 무역 판도가 크게 뒤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방비입니다. 한국은 53조 9천억, 일본은 60조 8,900억입니다. 참고로 2020년 기준 세계 국방비 순위에서 일본은 7위, 한국은 9위를 차지하며 양쪽 모두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병력을 비교할 텐데요. 상비군은 한국 58만 명, 일본은 25만 명입니다. 예비군은 한국 270만 명, 일본은 6만 3천 명입니다. 다음은 육군입니다. 먼저 기갑전력을 비교할 텐데요. 한국은 2,400대의 전차와 14,000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744대의 전차와 3,100대의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병전력입니다. 한국은 3,500문의 견인포와 3,150문의 자주포, 420문의 대한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500문의 견인포와 290문의 자주포, 100문의 대한장 로켓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모든 면에서 한국의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먼저 기갑전력은 한국의 압승입니다. 현존 전차 중 4위 안에 드는 K2 흑표를 포함해 3.5세대 전차를 1,600대 이상 보유한 한국에 비해 일본은 1세대 70식 전차 300대와 3세대 90식 전차 344대, 3.5세대 10식 전차 100대가 전부입니다. 그마저 유지비와 인원 부족 때문에 74식 전차는 모두 퇴역시키고 남은 전차도 운용 전력을 300대로 축소한 채 그 외에는 비축물자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질적인 면에서도 한국에 철저하게 밀리는데요. 먼저 90년대 초반에 등장했던 90식 전차는 당시 한국의 주력이었던 K1 초기형과 비교해 모든 면에서 크게 우위에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한 연구소 평가에서 M1 전차와 레오파르트 2의 D를 이은 3위를 차지하며 지금의 K2 흑표와 비슷한 위상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여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전혀 개량을 진행하지 않아 3.5세대급으로 개량한 한국의 K1A2와 K1E1에 크게 밀립니다. 10식 전차는 주 전장이 될 일본 도심지에서 원활한 작전을 위해 소형 전차로 제작했음에도 나름 준수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3.5세대 전차들과 비교하면 성능은 평범한 축에 속하는데도 K2 흑표에 버금갈 정도로 비싼지라 많은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워낙 소형으로 제작해 앞으로의 개량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10년 후엔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병 전력은 한국의 절대적인 우위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자국산 99식 자주포는 스펙 자체는 꽤 준수한 편입니다. 또한 모병제로 인원이 적은 특성을 고려해 승무원이 없어도 조준과 발사가 가능한 원격 조종이라는 획기적인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산 무기의 고질적인 약점인 가격이 발목을 잡았는데 대당 무려 110억에 약간 못 미치는 미친 가격을 자랑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세계 정상급에 속하는 K9 자주포는 40억에 불과하며 K10 탄약 보급차와 세트로 묶어도 99식의 절반을 약간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거기다 원격 조종을 제외한 다른 모든 스펙은 K9과 그에 준하는 K55A1에 미치지 못합니다. 일본은 섬나라의 특성상 육군의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애초에 일본은 해공군 위주로 전력을 양성해 제해권과 제공권을 장악하며 적이 본토에 상륙하기 전에 격퇴하는 걸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요. 일본을 상대로 그럴 수 있는 국가도 몇 안 되지만 만약 육자대가 적의 상륙을 저지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제해권과 제공권을 상실했다는 의미가 되니 이미 전쟁에서 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음은 공군인데요. 먼저 전술기입니다. 한국은 362대, 일본은 356대입니다. 다음은 공격기입니다. 한국은 60대, 일본은 12대입니다. 이제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입니다. 한국은 각각 4대, 일본은 각각 21대와 6대입니다. 공군은 일본의 우위가 예상됩니다. 전술기 전력은 일본의 우위
우위입니다. 전술기에서 한국은 4.5세대 KF-16과 F-15K 226대와 5세대 F-35를 16대 보유 중인데요. 일본은 4에서 4.5세대 F-15J와 F-15DJ 201대와 F-2 91대, F-35 3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 공군은 F-16이 주력인 반면 일본 공자대는 F-15가 주력을 맡고 있습니다. 근미래에 한국은 KF-16 133대를 최신형인 F-16 V급으로 개량할 예정입니다. 그에 반해 공자대의 F-15J는 본래 한국의 F-15K보다 한 단계 낮은 성능이었으나 현재는 개량을 거치면서 동급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 개량을 통해 최신형인 F-15EX에 버금가는 성능으로 개량할 예정인데 이는 한국 F-15K의 개량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원기 전력도 한국의 확실한 열세입니다. 당장 조기 경보기에서 일본은 한국이 4대를 보유한 피스아이와 비슷한 급의 E767 4대와 17대의 E2를 보유하고 있어 작전 반경에서 한국이 크게 밀립니다. 마지막은 해군입니다. 먼저 3000톤급 이상 수상함입니다. 한국은 21척, 일본은 44척입니다. 다음은 잠수함입니다. 한국은 18척, 일본은 22척입니다. 마지막은 상륙함입니다. 한국은 8척, 일본은 3척입니다. 그리고 강습 상륙함입니다. 한국은 2척, 일본은 4척입니다. 해군은 모든 면에서 일본의 확실한 우위입니다. 물론 한국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름 만만찮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수십 년 전부터 세계 4위권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전통적인 해군 강국이기 때문에 이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수상함 전력은 일본의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한국은 함대 방공이 가능한 1만 톤의 이지스함 3척을 포함해 대부분 함정들이 개함 방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지스함 8척과 24척의 준 이지스함에서 함대 방공이 가능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특히 한국 해군은 순수 화력과 함대지 능력을 중시하는 반면 대공 능력이 비교적 떨어지는데요. 그에 반해 일본 해자대는 함대공 능력과 대잠 체계를 중요시하지만 함대지 능력이 전무합니다. 잠수함 전력도 일본의 확실한 우위입니다. 현재 한국 해군의 잠수함은 전부 1800톤급 이하입니다. 반면 해자대는 최소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존 디젤 잠수함의 정점인 소류급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작년부터 이즈모크 강습 상륙함 2척을 경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의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개조하기 전부터 항모로서의 필수 요소와 구실을 거의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함재기로 F-35B-42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 해군의 큰 위협으로 떠올랐습니다. 종합적으론 일본의 근소한 우위가 예상됩니다. 물론 이는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아무리 관계가 틀어져도 이를 가만히 두고 볼 리 없는 미국의 중재와 눈앞에 공동의 적인 중국이라는 존재 때문에 전쟁 가능성은 전무합니다.